아침에 눈을 떴는데 몸이 어제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 날이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기까지 평소보다 조금 더 시간이 걸리고 이불을 정리하는 것조차 작은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날 말입니다. 누군가는 어제 늦게 잤으니까 그렇겠지 하고 넘기고, 누군가는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그런가 하며 가볍게 지나칩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계단을 몇 걸음 오르다가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하게 눌리는 느낌이 들었던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오래 앉아있다가 일어서려는데 다리가 저릿하고 마치 다리에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 잠깐 스쳐 지나갔던 적은 없으신가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이런 순간을 그냥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 하며 웃어 넘기십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 무거움, 그 답답함, 그 저림이 단순히 시간이 흘러서 생긴 자연스러운 변화일 뿐일까요? 지금 이 순간 우리 몸속 혈관에서는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천천히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내과에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만나온 의사입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혈압이 높으신 분, 혈당이 높으신 분, 그리고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콜레스테롤, 즉 혈액 속 지방 수치가 높으신 분들까지 그 숫자는 셀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진료실에서 만나는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괜찮은 줄 알았어요. 특별히 아픈 데가 없었거든요. 그냥 좀 피곤한 정도였어요.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검사 결과를 보면 이미 혈관 안쪽에 변화가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고지혈증, 다른 말로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도 부르는 이 상태는 정말 조용한 질환입니다. 아프지도 않고 열이 나지도 않고 겉으로 보기에 달라지는 것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문제를 가볍게 여기십니다. 그냥 콜레스테롤 숫자가 좀 높은 것뿐인데 뭐가 그렇게 큰일이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그 작은 숫자 하나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통로인 혈관 속에서 조금씩 길을 막아가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 변화가 어느 날 갑자기 가슴 통증이나 숨 가쁨 혹은 더 심각한 형태로 나타난다면 어떨까요?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가 훨씬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이야기를 차근차근 풀어보려고 합니다. 어렵고 딱딱한 의학 용어보다는 진료실에서 환자분께 설명드리듯이 편안한 말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왜 평범한 피로감이나 다리 저림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이런 변화를 늦추고 건강한 혈관을 지킬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누군가를 불안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미리 알고 있으면, 그리고 작은 습관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면 충분히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자연스러움 속에서도 우리가 챙길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 속에는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어르신의 사례도 함께 담겨 있습니다. 평소 큰 병 없이 지내셨던, 어찌 보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겪었던 작은 변화들, 그리고 그 변화를 알아차리기까지의 과정을 들으시면서 혹시 내 이야기와 비슷한 부분은 없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몸은 언제나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신호가 너무 조용하고 작아서 우리가 미처 듣지 못하고 지나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그 작은 신호에 조금 더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진료했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70대 중반의 남성 어르신이셨습니다. 평소에 특별히 큰 병을 알아본 적은 없으셨고 정기적으로 약을 드셔야 할 만큼 불편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저 나이가 드시면서 조금씩 체력이 떨어지는구나 정도로만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변화는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평소보다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자리에서 일어나면 바로 움직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잠시 누운 채로 몸을 깨우는 시간이 필요해졌습니다. 본인도 처음에는 어제 좀 무리했나 보다 하고 넘기셨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자 평소 다니던 동네 산책길에서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늘 다니던 길인데 중간쯤 가다 보면 가슴 한가운데가 묵직해지는 느낌이 들었던 겁니다. 숨이 차다기보다는 뭔가 누르는 듯한 답답함이었습니다. 잠시 멈춰서 쉬면 다시 괜찮아졌기 때문에 운동을 좀 쉬었더니 체력이 줄었나 보다 라고만 생각하셨습니다. 여기서 진짜 문제는 이 신호를 그냥 흘려보냈다는 점입니다. 사실 우리 몸은 큰 소리로 경고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 시작합니다. 가슴이 살짝 답답한 느낌, 다리가 약간 저린 느낌, 평소보다 조금 더 쉽게 지치는 느낌, 이런 신호들은 따로 떼어놓고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그냥 나이 탓이겠지 하고 지나가십니다.
그런데 그 어르신의 경우 시간이 흐르면서 이 작은 신호들이 조금씩 일상으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손주를 안고 잠시 서 있는 것도 예전보다 힘들게 느껴졌고,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는 중간에 한 번 앉아서 쉬어야 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는 할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시니까 그렇지 하며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가벼운 운동을 하시던 중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차오르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평소보다 그 느낌이 조금 더 강했고, 가만히 앉아서 쉬어도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가족들이 놀라서 병원에 가보자고 권했습니다. 사실 그 어르신은 병원에 가기까지도 조금 망설이셨다고 합니다. 괜히 별일 아닌데 병원에 가서 시간 낭비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셨던 거죠. 많은 어르신들이 비슷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병원에 가는 것 자체를 큰일처럼 느끼시고, 혹시 큰 병이라는 진단을 받을까봐 마음 한구석에서는 미루고 싶은 마음도 있으셨을 겁니다. 결국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으셨고, 그 결과는 본인도 가족들도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혈액 검사에서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수치가 권장 범위를 훌쩍 넘어서 있었고, 반대로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리는 HDL 수치는 낮은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혈관 상태를 확인하는 추가 검사에서는 혈관 안쪽에 이미 어느 정도의 변화가 진행되어 있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그 결과를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본인은 평소에 기름진 음식을 그렇게 많이 드신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채소나 나물 반찬을 즐겨 드시는 편이었고, 본인 스스로는 나는 식사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믿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더욱 충격이 크셨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단순히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 식사에서 단순당이나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경우, 운동량이 줄어든 경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생활을 오래 해오신 경우에도 충분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름진 음식을 안 먹으니까 괜찮다는 생각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르신의 가족들은 그 이후로 많은 것을 되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평소 아버님이 조금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하고 그냥 넘겼던 순간들이 떠올랐던 거죠. 아들분께서는 진료실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와봤더라면 어땠을까요? 그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비슷한 부분이 떠오르시는 분이 계실까요? 아침에 몸이 무겁게 느껴지는 것, 걷다가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 다리가 자주 저리는 것, 이런 신호들은 따로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일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들이 어떤 이유에서 나타나는지를 알게 되면 그 의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 몸속 혈관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서 우리 몸속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최대한 쉽고 편안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치 진료실에서 차분히 설명을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한 가지가 아닙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LDL이라고 불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HDL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이 둘은 이름은 비슷하지만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은 정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DL은 흔히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우리 몸의 세포들에 필요한 지방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LDL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지면 혈관벽에 차츰 쌓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쪽에 시간이 지나면서 무언가가 조금씩 끼는 것과 비슷한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반대로 HDL은 좋은 콜레스테롤이라고 불립니다. 이 HDL은 혈관 곳곳에 남아있는 불필요한 지방을 거두어서 다시 간으로 돌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혈관을 청소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LDL은 줄이고 HDL은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혈관 건강에서 중요한 균형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LDL이 많다는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LDL이 산화된다는 점입니다. 산화라는 말이 조금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쇠가 오래되면 녹이 새우는 것과 비슷한 변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LDL도 시간이 지나면서 혹은 우리 몸속의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된, 즉 산화된 LDL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에게 낯선 존재로 인식됩니다. 우리 몸을 지키는 면역 세포들은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 혈관벽으로 몰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혈관벽에 작은 자극과 염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치 상처가 난 자리에 염증이 생기는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이 염증 반응이 계속되면 혈관벽 안쪽에 조금씩 두꺼운 막 같은 것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흔히
흔히 플라크라고 부릅니다. 이 플라크가 점점 커지면 혈관의 안쪽 통로가 좁아지게 됩니다. 통로가 좁아지면 그 안을 흐르는 혈액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끼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시작됩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산소와 영양분을 실어 나르는 혈액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고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다리 쪽 혈관이 좁아지면 걷는 동안 다리가 저리거나 무거운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몸은 생각보다 조용히 신호를 보냅니다. 이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천천히 진행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변화의 속도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마치 천천히 물이 차오르는 것처럼 어느 순간 이게 왜 이렇게 됐지 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단순히 기름진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드시는 흰쌀밥, 빵, 떡, 면 같은 음식들, 그리고 단맛이 강한 음료나 간식들도 이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많이 드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우리 몸은 이 남은 에너지를 지방의 형태로 저장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지방이 다시 혈액 속 LDL의 형태로 순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스트레스와 운동 부족도 이 과정을 더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우리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이 더 활발해질 수 있고 이것이 앞서 말씀드린 LDL의 산화 과정을 더 촉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운동은 혈액 순환을 도와주고 혈관이 더 건강하게 유지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조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LDL이라는 운반체가 지방을 옮기고 있고 이것이 너무 많아지거나 산화되면 혈관벽에 염증과 플라크를 만들고 이 플라크가 혈관을 좁히면서 우리가 느끼는 피로감, 답답함, 저림과 같은 증상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아주 천천히 조용히 진행됩니다. 몸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관도 조금씩 변화를 겪는 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너무 늦게 알아차리면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금만 일찍 관심을 가지고 생활 습관을 살펴보신다면 충분히 그 흐름을 늦추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런 변화가 진행되면서 실제로 우리 몸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 신호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려드린 어르신의 이야기처럼 작은 신호가 어떻게 더 큰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몸이 어떤 식으로 위험을 알려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 안쪽에서 플라크가 조금씩 쌓이는 과정은 아주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의 아무런 증상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는 평소보다 쉽게 피곤해지는 느낌입니다. 예전에는 별 문제 없이 하던 일들이 어느 순간부터 조금 더 힘들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조금 더 가빠지거나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이 예전보다 멀게 느껴지는 시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변화를 체력이 떨어졌나 보다 라고만 생각하시고 넘기십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타나는 신호는 가슴 부위의 답답함입니다. 이것은 통증이라고 부르기에는 애매한 뭔가 누르는 듯한 느낌 혹은 묵직한 느낌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운동을 하거나 계단을 오르는 등 몸을 움직일 때 더 잘 느껴지고 잠시 쉬면 다시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잠깐 쉬면 괜찮아지니까 별일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운동할 때만 나타났다가 쉬면 사라지는 증상은 혈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몸이 더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할 때 그 수요를 충분히 채워주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좁아진 혈관으로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지만 몸을 움직여서 더 많은 혈액이 필요해지는 순간에는 그 한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다리 쪽에서도 비슷한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오래 걷거나 서 있을 때 다리가 무겁고 저린 느낌이 들고 잠시 앉아서 쉬면 괜찮아지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다리 쪽 혈관의 흐름이 평소보다 줄어들어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것을 나이가 들어서 다리에 힘이 없어졌다 고만 생각하시지만 혈관의 상태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평소보다 자주 가슴이 두근거리는 느낌, 머리가 가볍게 어지러운 느낌 또는 손발이 평소보다 차갑게 느껴지는 느낌도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하나하나만 보면 흔하고 가벼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 가지가 함께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몸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사람마다 나타나는 방식이 다를 수 있고 어떤 분들은 거의 증상을 느끼지 못한 채로 변화가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없다고 해서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증상이 거의 없다는 점이 이 문제를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앞서 들려드린 어르신
자신의 경우를 다시 떠올려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피곤함이었고 그 다음에는 산책 중 가슴 답답함,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서는 일상생활 중에도 자주 쉬어야 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과정은 몇 주나 몇 달이 아니라 훨씬 더 긴 시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가족들도 그 변화의 속도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변화가 계속 진행되면 혈관이 더 많이 좁아지거나 혹은 플라크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서 더 작은 혈관을 막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심장이나 뇌처럼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장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미리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신호들을 그냥 라이트하드로 단정짓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자주 피곤하거나 가슴이 답답하거나 다리가 자주 저리는 느낌이 계속된다면 한번 쭉 시간을 내어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는 간단한 혈액 검사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일찍 관심을 가지셔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혈관의 변화는 시간이 걸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이런 변화를 늦추고 혈관을 더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천하기 쉬운 방법들을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어떤 신호로 나타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 바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거창한 변화화가 아니라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먼저 식사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한 식사라고 하면 굉장히 제한적이고 맛없는 식단을 떠올리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조금 더 늘리느냐의 문제입니다. 흰쌀밥이나 면, 빵처럼 정제된 탄수화물의 비중을 조금 줄이고 그 자리에 나물이나 채소, 그리고 잡곡 같은 통곡물을 조금씩 늘려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시간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식사 시간이 너무 불규칙하면 몸이 에너지를 저장하려는 경향이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속도도 천천히 여유 있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빨리 드시면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수분 섭취도 생각보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도 모르게 수분이 부족한 상태로 지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 그리고 식사 사이사이에 조금씩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다만 한 번에 많은 양을 급하게 마시기보다는 하루 동안 나누어서 천천히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운동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운동이라는 말을 들으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사실 가장 좋은 운동은 걷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걷는 속도입니다. 너무 천천히 걸으면 운동 효과가 크지 않고 너무 빠르게 걸으면 무릎이나 관절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걸으면서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는 가능한 정도, 그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하루에 한 번 30분 정도 걷는 것을 목표로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한 번에 30분이 부담스럽다면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 15분씩 2번 걸으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 길게 걷고 그치는 것보다 매일 짧게라도 걷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배변 습관도 함께 이야기해 볼 부분입니다. 규칙적인 배변은 우리 몸의 전반적인 순환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한 후 화장실에 가는 습관을 들이시면 배변 리듬을 조금 더 규칙적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나 나물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수면 습관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은 단순히 피로를 푸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충분한 수면은 우리 몸의 여러 가지 균형을 회복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잠들기 전에는 텔레비전이나 휴대폰을 보는 시간을 조금 줄여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베개의 높이를 너무 높지 않게 조절해서 목과 어깨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편안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음식 중에서 특별히 신경 쓰면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을 다양하게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고, 특히 색이 진한 채소나 과일에는 우리 몸의 혈관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생선이나 견과류처럼 건강한 지방이 포함된 음식을 식단에 적절히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반대로 줄이면 좋은 것들도 있습니다. 튀긴 음식이나 가공식품, 그리고 단맛이 강한 음료나 간식은 가능하면 줄여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평소 음식의 간을 조금 싱겁게 드시는 것도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소금 섭취가 많아지면 혈압에도 영향을 줄 수 있고 이것이 혈관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병원 방문 시점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건강검진을 통해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평소와 다르게 피로감이 심해지거나 가슴 답답함이나 다리 저림이 반복적으로 느껴진다면 검진 시기를 기다리지 말고 가까운 시일 내에 병원을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한 번에 다 시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은 물 한 잔을 더 마셔보는 것부터, 내일은 평소보다 10분 더 걸어보는 것부터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 혈관에게 조금씩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다시 앞서 말씀드린 어르신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으신 후 그 어르신은 한동안 마음이 무거우셨다고 합니다. 평소에 별 문제 없이 지내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혈관 안쪽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 조용히 변화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마음에는 조금씩 다른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서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그냥 넘기고 지나갔다면 그 변화는 계속 진행되었을 것이고 어느 순간 훨씬 더 큰 일로 이어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 알게 된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마음이 들었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 그 어르신은 생활 속에서 작은 변화들을 하나씩 시작하셨습니다. 식사 시간을 조금 더 규칙적으로 만들고 평소보다 채소를 조금 더 챙겨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동네를 천천히 걷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처음에는 10분, 15분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늘려가셨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 어르신의 마음가짐이 달라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몸이 조금 불편해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지만 이제는 평소와 다른 느낌이 들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면서 본인의 상태를 꾸준히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가족들도 함께 변화했습니다. 아버님의 식사를 함께 챙기고 함께 산책을 나가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가족 모두에게 좋은 시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한 사람의 건강을 위한 변화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활 습관이 조금씩 달라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혹시 본인의 이야기와 비슷한 부분이 있다고 느끼셨다면 그것은 결코 부담스러워 하실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이런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작은 변화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속에서는 LDL과 HDL이라는 두 가지 콜레스테롤이 균형을 이루며 혈관 건강에 영향을 줍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혈관 벽에 천천히 변화화가 쌓이기 시작하고 이것이 피로감, 가슴 답답함, 다리 저림과 같은 신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은 아주 천천히 조용히 진행되기 때문에 평소에 미리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식사, 운동, 수면, 그리고 정기적인 검진. 이 네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창한 결심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저녁 식사에 채소 반찬을 하나 더 추가해 보는 것, 내일 아침에 평소보다 조금 더 걸어보는 것, 그리고 다음 건강검진 때 콜레스테롤 수치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 이런 작은 시작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의학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로 참고해 주시고 본인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만약 평소와 다른 증상이 느껴지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혹시 자신과 비슷한 변화가 느껴지셨다면 한 번 더 몸의 신뢰 귀를 기울여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관심에서 시작된 변화가 결국 더 건강하고 편안한 일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